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건축가가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수근 씨와 김중업 씨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김수근 씨예요. 이분이 김수근 씨인데 이분의 작품이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그다음에 뭐 국회의사당, 지금 있는 국회의사당, 그죠? 그다음에 국립부여박물관. 이거는 근데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분이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이분은 한국의 전통 건축의 그 모양을 빗대어서 설계, 기와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설계를 했다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 이분이 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일본 사무라이의 투구 모양이다, 아니다, 일본의 신사다, 그래서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후에는 어떤 이분만의 어떤 독자적인 건축물 양식을 많이 만드셔서 정말 예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경동교회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경동교회 예배당, 이거 서울의 경동교회랑 그 다음에 자유로에 있는 자유센터라든지 아니면 마산에 있는 양덕성당, 이런 것들은 정말 조각 같은, 저는 실제적으로 다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경동교회나 저 마산의 양덕성당 이런 데 실제로 가보시면 진짜 성스러워요. 한번 가보시면 되고, 이분은 그래 굵직굵직한 건축들 진짜 많이 하셨고, 이분의 그 작품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워크힐, 그죠? 그랜드 워크힐, 남산 자유센터, MBC, 카이스트, 부여박물관, 세운상가, 그 논란이 많았던 세운상가, 그죠? 그 다음에 뭐 타워 호텔, 지금 현 반얀트리, 뭐 서울대학교 예술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굵직굵직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진짜 유명한, 그 당시 한 7, 80년, 60년대, 7, 80년대를 거의 60년대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80년대까지는 거의 굵직굵직한 현상 설계나 이런 것들은 이분이 거의 싹쓸이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하고 이분이 또 서울대 출신들의 제자들, 승효상 씨라든지 이런 유명한 제자들도 진짜 유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비판받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본 외색이 너무 짙다, 하나. 두 번째는 너무 친정부 위주로 갔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왜 우리 박종철 고문 사건, 남영동,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남영동 대공문실, 그죠? 고문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했던, 그죠? 창도 보시면 실제 목욕탕 있고 변기 있고, 여기서 물고문으로 우리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뛰어내리지도 못하게 창문도 되게 요렇게 작게 냈고, 요런 큰 창은 자기들 사무실이고, 여기가 고문실이거든요. 요런 데가 고문실은 다 창을 요렇게 작게 낸 거라. 왜? 못 뛰어내리게, 자살 못하게. 여기서 진술 받고 잠 조금 재우고, 여기서 물고문하고 볼일 보게 하고, 이 수치스럽게 볼일 보는 것도 다 보이게 하고, 여기서 고문이 정말 그 전두환 시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하고 너무 영합을 했다, 정권에 너무 친정부 위주로 갔다, 외색이 지쳤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지만 정말 예술적인 건축물도 많이 설계를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요분이 이제 김중업 씨입니다. 김중업 씨는 유일하게 시적 아름다움을 했고, 이분의 작품은 뒤에 르꼬르비제를 공부하시면 진짜 시적인 건축물이 많아요. 프랑스, 그죠? 프랑스 대사관.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제가 정말 안타깝게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이요. 이 계단 경사로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 거의 르꼬르비제 건축물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이거는 철거됐어요. 안정상의 이유로. 그렇게 우리나라 건축가협회에서 유지하자, 건축물로 유지하자 했는데, 제주대학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거 없애고 새로 본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 해서 결국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 유엔 기념묘지 같으면 이 콘크리트로 한국적인 어떤 기와라든지 아니면 기둥, 부석사의 무량수정 같은 베를린 기둥을 약간, 그죠, 형상화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유명한 서산부인과거든요. 산부인과 건물 보시면 되게 조형적이고 르꼬르비제의 어떤 느낌이 진짜 있어요. 이분이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을 알게 되시고 무작정 프랑스로 건너가십니다.
무작정 프랑스로 건너가셔서 그냥 그 앞에 자기 포트폴리오 들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다가 르꼬르비제가 3일 만인가 지나갈 때 나 잠깐만 르꼬르비제 선생님 저 한국에서 저 멀리 코레아에서 온 김중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작품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난 당신 사무실에서 꼭 근무하고 싶다. 이게 내 포트폴리오다. 한번 받아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좋아. 너 내일부터 출근해. 그래서 진짜 3년 동안 르꼬르비제 사무실에서 건축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셔서 이런 서산부인과라든지 제주도의 본관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을 설계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계신다.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프랑스에 가셔서 르꼬르비제 사무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수금 씨나 김중업 씨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분들에게 외국 건축가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안도 다다오지 싶은데 안도 다다오는 제가 추후에 안도 다다오도 특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권투선수 출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제대로 건축을 배워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건축을 배워본 적도 없는 분이고 근데 권투선수를 하다가 그죠? 권투선수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권투에 소질이 조금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되세요. 생각보다 자기는 권투에 소질이 없구나.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승률도 꽤 좋았어요. 근데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그만두고 이제 속된 말로 노가다 같은 걸 해요. 노가다 같은 걸 하다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도 헌책방 있죠. 헌책방을 계속 지나다니다가 르꼬르비제의 그 전집이 있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12권짜리인가 7권짜리인가 그게 전집이 쫙 전체 작품집이 흑백으로 된 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 헌책방 주인이 누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사가라고 밖에 내두면 몰래 보는 척하고 안에 숨가놓고 또 꺼내놓으면 몰래 숨가놓고 이렇게 씨름을 했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한 달인가 돈을 모아서 이 전집을 삽니다. 이 전집을 사서 거짓말 아니고 르꼬르비제 전집을 이분이 그 안도 다다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트레싱 종이를 대고 하나도 빠짐없이 필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트레싱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안이 비치는 종이에요. 그거를 이 르꼬르비제 전집을 펼쳐놓고 그 트레싱지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그걸 다 따라 그려보셨대요. 그렇게 건축을 공부했대요. 지금 아마 우리 건축과 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유명한 자기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꼭 그 우리 문구점이나 뭐 교보나 이런 데 가면 트레싱지 다 팝니다. 그죠? 다당문구센터 저 시내 에스tat 이런 데 가도 다 팔고 근처에 혹시나 문구점이 있으면 트레싱 종이 있습니까? 라면 A4 이런 거 다 팔아요. 그러면 보고 10장에 뭐 800원인가 그렇던데 그거 사셔서 그죠? 종이를 한번 대시고 연필로 비치거든요. 그럼 평면을 연필로 이렇게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인면하고 단면하고. 그럼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도 다다오가 그걸 다 뺏겼대요. 뺏기고 나서 자기가 이 르꼬르비제 건축이랑 유럽의 정말 유명한 건축물들 내가 직접 여행을 가서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권투 선수 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모았던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았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무작정 유럽을 떠나요. 근데 유럽을 떠날 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죠?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파리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걸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거지처럼 배낭여행을 하면서 스케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유명한 게 근대주의 모더니즘을 일본적으로 해석을 되게 잘한 건축가예요. 제가 아마 안도다도 특집 때 제가 그 소개를 제대로 해드릴 텐데 아마 하나 보여드릴게요.
찾아봐도 안 나오기는 한데 안다다도가 하여튼 전 유럽을 일주를 합니다. 일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작품집을 들고 안다다도하고 사무실 찾아가요. 아까 김중업 씨처럼 무작정 찾아갑니다. 원서 뭐 이력서 넣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가요. 무작정 찾아가서 내가 니한테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똑똑똑 르꼬르지 스님 계십니까? 네, 그분의 제자가 너무 하고 싶다 하고 딱 찾아가니까 아이고 하필 6개월 전에 돌아가셨대요. 진짜 딱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냥 낙심하고 그분의 모든 건축물 뭐 빌라 사보아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소개될 빌라 사보아, 라빌레트 술도안, 그 다음에 최초의 공동 주거인 그 최초의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유니트 따비따시옹이라든지 이런 건축물들 다 그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롱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답사해서 이분 안도 다다오 제가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도 다다오의 어떤 그 저 빌라 사보아라든지 뭐 유니트 따비따시옹이나 아니면 특히 라빌레트 수동 같은 경우에는 안도 다다오가 교회 설계를 많이 했거든요. 뭐 물의 교회, 빛의 교회, 그 유명한 빛의 교회, 물의 교회. 그 다음에 그 바람의 교회라고 또 있어요. 그 바람의 교회는 내부에 정말 그 라빌레트 수도원을 그대로 오마주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르꼬르비제는 그죠? 이 르꼬르비제는 추후에 후대 건축가들에게 말도 못하는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뭐 마찬가지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든지 특히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여러분들이 조금 덜 익숙한 미스 반데로에 같은 경우에도 후대 건축가들에게 무수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르꼬르비제의 일생이나 영향을 끼친 건축가만 지금 벌써 4타임째 하고 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빌라 사보아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입이 마르도록 이 르꼬르비제에 관한 논문만 해도 아마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뭐 루이스 칸 같은 경우에도 현대 건축과 근대 건축과 현대 건축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던 현대 건축의 시초를 알렸던 정말 전설적인 건축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축가 루이스 칸 같은 분만 해도 르꼬르비제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색깔 모더니즘 그대로 묻어나게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어서 빌라 사보아부터 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